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오늘은 꽃 중의 꽃, 부귀화, 모란꽃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통수 그림으로 집에 하나 걸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밑그림 스케치본이 나가고 있어요. 혹시 그려보실 분들은 캡처하셔서 복사하시고 전사 뜨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권해드려 보는데요. 스케치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안내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129번으로 전체적으로 한 부분 그리지 않고 양감을 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필압을 조절하면서 톤을 조절하면서 쭉 한번 깔아 볼게요. 모란꽃은 원래 그 원산지가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 진평왕 때 이제 들어왔다. 최치원이라는 분이 이제 씨를 전국에 퍼뜨리고 심으면서 더 보급이 활성화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원래 모란이라는 이름이 목단이라고 하죠. 이 중국 이름인데 이제 그게 변하고 변해서 모란이 됐다. 근데 목단 그러면 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목단, 초단, 요거 좀 어디서 용어 아니에요, 용어? 거기서 좀 쳐보셨나요? 거기에 좀 이런 말 있지 않나? 목단, 초단? 그거? 응? 모란과 작약이 조금 성질이 달라요. 근데 꽃을 보면은 저는 예전에는 구분을 못 했었거든요. 모란꽃과 작약꽃은 굉장히 비슷해요. 꽃도 화사하고 예쁘고 꽃도 크고 화끈하고 그냥. 응? 근데 모란은 미나리 아제비과의 관목입니다. 나무죠, 나무. 얘는 그 줄기가 있는 그 풀이 아니고 나무인데, 작약은 다년생 화초, 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초본성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둘은 같은 듯 다른, 급이 다르죠, 급이. 꽃은 다 예쁜데, 그래서 작약은 이제 여러 해살이는 똑같은데 뿌리가 그 구근이 살아있다가 봄 되면 또 나와서 싹이 피고 또 꽃이 피고 5, 6월에 이렇게 꽃이 주로 만발해서 피고, 또 모라는 줄기가 가지가 살아있다가 그게 봄이 되면 또 꽃을 피고 이렇고 한 4월 말 4월에서 5월 말쯤 그때쯤 이제 피고요. 그래서 모란이 피고 약간 질려고 할 때 되면 이제 작약이 또 나도 있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과 작약이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거를 조금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옛날에 모란이 측천무, 중국의 측천무가 잔치를 벌였었대요. 이제 연애를 딱 벌이고 있는데 막 이제 기분이 막 필이 오는 거야, 필이. 그래가지고 여봐라, 모든 나무는 당장 꽃을 피워라. 모든 꽃은 당장 꽃을 피워라. 그랬는데 다 꽃을 활짝 피웠는데 모란이는 꽃을 안 피웠대요. 때가 안 됐던 거지 그냥. 그랬더니 쟤는 당장 뽑아서 낙양으로 추방을 해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낙양으로 보냈는데 그 낙양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냥 큰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만개를 해서 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측천무가 심하게, 이제 시쳇말로 심하게 빡이 친 거죠. 뭐라? 내가 피라고 할 땐 안 피고 뭐 어디서 꽃을 피워?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장 모란을 뽑아가지고 불태워버리라. 뭐 이렇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모란 꽃은 의미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절개의 상징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인데요. 부귀, 또 성실, 부귀, 영화 이런 좋은 뜻도 있지만 약간 절개,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절개,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주름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처음부터 일일이 저 주름 하나하나씩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싹 이렇게 주름을 그리려고 그리기 직전, 그러니까 완전 그 작업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약간 밑그림, 그러니까 뭐랄까 밑작업 까는 들이대는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그 청춘 남녀가 작업하기 전에 밑작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할 건데 그 분위기만 일단 잡아놓는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네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쫙 분위기만 일단 까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뻣뻣하게 야 하나를 가지고 막 내가 너 오늘 끝장낸다. 그리고 그냥 막 구멍 뻥 뚫리듯이 거기다가 색을 계속 넣어서 이파리 하나 완성하고 옆이파리로 옮겨가고 이러면 그림이 되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필압을 조절하면서 밀도감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전체 색을 쫙 한 번씩 이렇게 베이스 색을 까는 거죠. 밑밥 까는 겁니다, 지금. 작업 들어가기 전에 밑밥 까는 과정. 그래서 쫙 이렇게 한번 전체 색을 도포해 볼게요. 김영랑 시인을 아시는 분들이 연배가 조금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김영랑 시인은 굉장히 그 시 있잖아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 굉장히 서정적인 시인데 그 시가 그러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우엄니다가 아니고 우엄내다. 내다가 중요한 거, 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굉장히 시가 무겁네. 눈물 항아리 가져와서 한 방울 눈물 쪽 짜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 느낌은 모란이 피기까지의 기다림과 모란이 떨어져 버린 뒤에 절망감, 요게 약간 이중적인 갈등, 뭐 이런 느낌을 시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모란을 굉장히 좋아하셨었나 보네요. 시는 멋진데 제가 표현이 너무 약간 삼류여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조금 더 진한 색인데요. 꽃 수술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숱이 많아서. 그런데 얘를 두껍지 않게, 그리고 꽃이 핀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씩 살살 이렇게 느낌을 전체적으로 좀 잡아주면, 하나를 너무 파면서 또 여기다 구태여 명암을 많이 넣으려고 하면 꽃술 전체가 너무 이렇게 느낌이 좀 둔탁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정도 해놓고 있다가 주변을 어둡게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219번인데요. 이런 색으로 121번, 219번 번갈아서 레드톤을 베이스를 좀 충분히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런 색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꽃의 그 화사함을 더해주는 그런 색조가 되겠죠. 이제는 잎도 168번을 깔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묘사를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라는 이게 쓰임새도 또 좋아요. 우리나라 그 산에 들에 나는 약초나 이런 것들도 참 보면 사람의 이로운 성분이 많은데, 모라는 그 목단피 뿌리를 한약재로 쓰는데요. 뿌리나 껍질을 목단피라고 하죠. 해열, 진통, 염증, 통증, 지혈 이런 데 쓰는 그 한약재인데 그런 거 용도로도 많이 쓰고요. 또 이 모란꽃 하면은 옛날에 굉장히 복스럽고 또 덕이 있어 보이는 그런 미인을
활짝 핀 모란꽃 같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런 의미를 보면 옛날에 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이런 거 보면 옛날 미인들 보면은 약간 그 모란꽃의 비유가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옛날에는 미인형이 요즘은 좀 갸름하고 또 얼굴이 작고 또 살이 없고 얄쌍한 이런 미인이 요즘 미인이지 않나요? 그런데 옛날 미인은 보름달같이 둥글둥글하면서 약간 그 토실토실하기도 하고 그런 그 복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 아주 옛날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제가 한번 봤을 때도 보면은 안녕하세요 막 이런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요즘은 당당하고 굉장히 자기 개성껏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아주 얌전하면서 조신한 그런 목소리로 얘기하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거는 266번인데요. 이 초록색을 조금 더 생기 있게 해줄 때 이게 좀 처음에 이 색깔을 보면은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런 약간 명도가 너무 밝은 부담스러운 이 색을 뭐 잎사귀에 쓴다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170번, 168번을 채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색을 먼저 넣어주고 나서 그 위에 이런 색을 한번 써보시면요. 약간 밝으면서 또 좀 생기 있는 그러니까 꽃도 지금 오늘은 약간 컨셉이 좀 생기 있는 부를 상징하는 그런 꽃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잎을 올리브 그린 계열로 그냥 누르둥둥하게 칙칙하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얘도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잎사귀도 생기 있게 기왕이면 같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컬러풀하게 266번 이런 걸로 베이스색을 좀 그린그린하게 이렇게 좀 깔아줘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진한 색들로 이런 잎 그리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잎맥을 이렇게 102번으로 크림색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한쪽은 조금 어둡게 그리고 한쪽은 약간 밝게 빛 받은 쪽은 조금 밝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구분을 하시면 조금 쉽게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반쪽 반쪽씩 구분해서 그리면 그리고 잎맥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그리지 않는 쪽으로요. 저는 오늘 그려놓고 보니까 조금 많이 그린 것 같긴 한데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이제 점점 묘사를 해가 볼게요. 가운데 부분이 조금 어두워야 되겠죠. 이 모란꽃 꽃말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부귀, 영화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성실하다는 성실의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행복한 결혼 생활, 성실 뭐 이런 좋은 뜻도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약이는 또 꽃말이 또 모란하고는 조금 달라요. 얘는 또 수줍음이야. 뭐가 이렇게 수줍은지. 꽃은 너무 화끈하게 피는데 조금 언밸런스하긴 한데요. 어쨌든 꽃말은 수줍음입니다. 참 작약 꽃말도 조금 언밸런스하죠. 안 어울려요. 조금 더 좋은 뜻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꽃이 이렇게 되게 화려하고 또 위험 있고 포미도 갖추고 있어서 부귀화라고 해서 완전 꽃 중의 왕 따봉 꽃인데 옛날에는 혼인하는 신부의 그 예복 원삼 이런 데다가 모란꽃을 예쁘게 술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입혔었고 좋은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려라 뭐 이런 뜻에서 또 선비들은 그 책거리 그림에도 부귀공명 이런 거를 염원하는 뜻에서 모란꽃을 많이 그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귀하신 분들 있잖아요. 옛날 궁궐에 왕비나 공주 아주 귀하신 분들 그런 분들 여인들 옷에다가 모란 무늬가 들어간 그 옷을 많이 입혔다고 하죠. 자, 여기 요 안에 어두운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씩 너무 묘사하지 말고 주변을 좀 저렇게 진한 색으로 누르면 조금씩 이제 발색이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진한 색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따가 247번 보라색을 쓸 건데요. 이런 짙은 계열의 225번 같은 이런 색깔로 이제 짙은 부분에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깔아놓고 마무리는 아주 그러니까 자줏빛 진한 그 붉은색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247번을 쓸 겁니다. 그러면 밑색이 충분히 깔려 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어두운 표현을 할 수 있는 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이렇게 깔아주고요. 142번, 225번 이렇게 번갈아서 어두운 부분, 이쪽은 이제 햇빛을 약간 등지고 있는 쪽이어서 약간 어둡죠. 그러니까 이런 색들 133번 이런 색들을 이제 번갈아서 어둡게 조금 깔아주고요. 또 반대로 저쪽은 햇빛을 보고 있으니까 이쪽보다는 조금 밝게 해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안으로 깊이 들어간 푹 파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컬러를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움푹 들어가 보이게 묘사를 해볼게요. 주름진 부분도 꺾인 부분만 어둡고 그 밑에는 조금 밝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어떻게 그려? 여기 주름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는데 어렵더라도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들이대보세요. 이거 풍수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그려서 집에 좀 액자에서 놓으시고 좀 좋은 일 좀 많이 생겨라. 좋은 의미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사진을 찍어서 도로변에서 너무 예쁘길래 찍어서 조금 사진으로 구도를 그대로 그리지 않고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보라 계열로 247번인데요. 밑에 이제 짙은 색이 충분히 깔려 있기 때문에 얘가 튀지 않고 아주 그 적색, 그러니까는 흑장미처럼 어두운 그런 색깔 내는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꽃 수술 부분도 이렇게 누르면서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안 해줘도 이렇게 분위기만 이렇게 꼬불꼬불 이런 수술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위기만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더 진하게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보랏기가 좀 튄다 싶으면 아까 225번 조금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조금 진하게 옛날에는 이 모란꽃을 수목화나 또 한국화 이런 데서 또 많이 그리셨었죠. 그래서 그 병풍 같은 데 그림 그려져 있는 걸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색연필로 약간 그 요즘 스타일 이렇게 좀 분위기를 약간 더 요즘 스타일로 그려보자는 거죠. 색감도 조금 더 화사하게 쓰고 우리 스타일로 해석을 해서 2021년형 모란꽃 스타일 만들어 봅시다. 꼭 한번 그려서 얘가 정말 부기를 가져다 주는 꽃인지 한번 집에 걸어 보시자고요. 자, 이제 이렇게 247번인데요. 끝에 이 줄기 부분도 이렇게 다 색을 넣으면 너무 진하고 포인트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어두운 쪽이니까 조금 더 포인트를 진하게 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지금 저기 위에 보면 잎이 추가로 그리다 보니까 조금 구도상에 언밸런스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잎을 하나씩 더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밑그림에는 저 잎이 없는데 딱히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또 잎이 너무 많으면 그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란꽃 오늘 완성을 해봤는데요. 한번 그려서 액자에 넣어서
여러분이 다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